너무 많이 옮겨 다닌다. 왜? 많이 배우면 다 쓸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입장이 안 맞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이고, 저 입장에서는 제 커리어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지고 부끄러움, 아쉬움 이게 아예 없어요. 그럼 저는 이걸 쓰는 걸로 나의 커리어를 쓰는 건 끝나요. 뭐 이상한 학회를 잔뜩 뭐가 많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빠 죽겠는데 뭘 하고 있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이번에는 좀 문제 전문 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저는 일단 한 군데에서만 일했어요. 한 군데에서만 일했다고 하긴 힘드네. 서울대병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천성모병원이라는 곳에서 3년간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페이닥터라고 소위 말하는 그 생활을 한 5년 하고, 그러고 바로 개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페이닥터 생활을 다양한 데서 해보지를 못했어요.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있었으면 좋겠는 놈은 나가서 개업하고, 나갔으면 좋겠는 놈은 끝까지 있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너무 많이 옮겨 다닌다. 왜? 이 병원의 스타일도 배우고 저 병원의 스타일도 배우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기본기를 다지는 데 필요한 수술의 양이 있거든. 그리고 많이 배우면 다 쓸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고 단정하기 되게 힘든 얘기면서, 동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그 입장이 안 맞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이고, 다만 이제 저 아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라면, 이 사람이 전문의인지는 봐라,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뭐가 많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의 과정이라는 건 진짜 혹독하고, 그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만 미쳐서 집에도 안 가고 1년 365일 주 7일 하루에 20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훈련받고 난 뒤에 하는 일과 그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하는 일이 저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식, 자료에 대한 접근, 전문의 집단 내에서의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양, 질,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뭔가 특정 진료를 받아야 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의라고 얘기되는 것은 의미가 되게 많이 있기는 하다. 성형외과 전문의,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예요.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고의 학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곳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어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가장 트레이닝 받는 좋은 환경, 서울대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제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지고, 사실은 부끄러움, 아쉬움 이게 아예 없어요. 더 좋은 트레이닝을 나는 더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걸 쓰는 걸로 나의 커리어를 쓰는 건 끝나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뭐를 했고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여기서 훈련 받았다. 그리고 다만 이제 내가 이제 근무처, 전에 언어병원에서 내가 일을 했었으니까 쓰는 이유는 이제 그때 보셨던 분들이 나를 확인하고 찾아오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너는 너무 짧다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학회 멤버인 학회들을 쓰는 정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아쉽다, 불편하다, 브래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학회를 잔뜩 뭐가 많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빠 죽겠는데 뭘 하고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학자인가, 연구자인가, 아니면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하는 의사인가, 교육자인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사장인가, 이걸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하나가. 저처럼 이제 수술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은 사장질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판단은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기해보시면 이게 합리적인 말을 하는가, 나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라면 의사 한 명을 보지 않는다.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의사를 2명 이상 본다.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잘 결정을 하고 싶다면 한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숫자를 보는 거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래서 뭐 많아야 3명,
이렇게 정도를 상담을 받아보는 거는 추천한다. 그리고 그 의사를 고를 때 그럼 뭘 보고 고를 거냐? 나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교육받았고 어디서 훈련받았는가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다.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가? 공인된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셨는가? 예를 들면 전문의 자격 같은 거죠. 전문의 자격이라든지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 자체가 허들이 엄청 높은 자격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의미 있는 자격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약간 누구나 다 하는 공인된 자격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의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저 궁금한 원장님 성형수술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지 않아요? 수술 범위가 조금 넓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다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실력적인 면에서 대전제는 뾰족하게 파는 거예요. 특정 분야의 수술의 수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조금씩이라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전제는 특정 분야를 뾰족하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범위가 넓어진 거는 다른 사람이 하나 파는 시간을 저는 딴 걸 안 하고 두 개를 더 팠다 이런 느낌에 가깝게를 파는 것도 있고, 일부러 말하기 웃기지만 네, 뭐 재능도 좀 있고 겸손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브 스페셜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분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 전문의를 취득한 자가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라는 거가 원래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비인후과, 이식면역학자, 뭐 안과, 외과 의사 이렇게 사람 몸의 바깥쪽의 모양을 이제 같이 손대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예요. 성형외과라는 과 자체가. 그래서 전신을 다 가되 이게 모양과 관계된 것들을 다루는 것에 집중한 학문이에요. 우리 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morphology change, 모양을 바꾸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과 테크닉부터 시작해서 학문, 이론,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빡세게 파고드는 것, 그건 기본 중요한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산이 가능한 자가 되는 걸로 자격증을 받는 거고, 그 연산이 가능하다면 방정식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제 푸는 건 다 가능한 거죠. 다만 이제 특정 방정식을 많이 풀면 빨라지죠. 정답을 푸는 건 신중하게 열심히 푸는 거고요. 정답을 내는 거.